오늘 이제 공식적 미덕은 끝났고요. 일단은 이제 Q&A를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Q&A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저희 한번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Q&A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아이콘이나 메이커다우나 체인링크 각 프로젝트에게 이제 어떤 이제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 DL 및 위블락이라는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아이콘이랑 체인링크 쪽에 질문이 짧게 하나씩 있는데요. 오늘 아이콘 발표 되게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해진 점이 이제 인터체인 이제 개념이 완전히 적용이 되고 나면 사실 지금까지는 특정 메일에서 종속된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형태로 DL이라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인터체인 개념이 적용이 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아이콘 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전인 건지 저희 이제 약간 덱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체인링크 쪽에도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일종의 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온체인상 데이터로 등록을 할 때 그 등록되는 과정에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뭐 농작물 데이터 같은 것도 예로 들어주셨고 사과랑 복숭아 거래 같은 걸 예로 들어주셨는데 뭐 중고거래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사과와 복숭아를 거래한다라고 해도 실제 거래자들 간에 사과와 수박이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뭐 거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 무결하게 원체인 데이터로 등록할 수 없게 만드는 이제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현실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등록하는 이른바 오라클 문제를 어떻게 체인링크에서는 해결하고 있는지를 사실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이 이제 BTP를 통해서 인터체인이 적용이 됐을 때 향후 이제 아이콘 DF들은 이제 아이콘에 종속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로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아이콘에도 당연히 계속해서 DF 필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 방향성은 아이콘 내에 존재하는 DF들의 다른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아이콘에 있는 DF들이 다른 블록체인들과 이제 크로스체인 DF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또 다른 크로스체인 디파이들이나 크로스체인 덱스 같은 것들 그런 방향성들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는 노드가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노드들끼리 바인딩 어그리먼트라고 이제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가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그리고 서로 좀 경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 팀이 빠진 저희 한우 그냥 저희 팀 이제 중앙화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팀이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오라클 쓸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 팀이 아예 빠져버리고 이게 자유롭게 이제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 개발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힌트를 주거나 누군가 체인링크를 써보라고 제안을 하는 거 외에 그냥 체인링크 스스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저희가 그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들 간의 서로 경쟁이라든지 그런 바인딩 협약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얼마나 투명하게 가져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노드 간의 경쟁 그리고 노드 간의 경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죠? 일단 체인링크 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DSN 중국 서비스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하고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오픈 소스니까 6개 퍼블릭 체인에 대해서 오픈 소스니까 특별한 관계 없이 협업 없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인링크 쪽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오락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그 BSN 쪽하고 이 협업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BSN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알수 있을까요? 우선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인티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저희도 이제 부서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체인링크를 쓰고 있는 업체는 100개가 넘고 지금 오래클 인티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금 100개가 넘기 때문에 제가 이 100개 모든 업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저는 한국만 건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BSN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올 때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올 때 그 데이터들이 좀 위변조가 없이 이제 정부의 주도하에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변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외부 데이터를 내부로 가져오는 그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체인링크 자체가 블록체인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미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일 텐데 각각의 퍼블릭 체인들하고 별도로 작업을 오픈을 해준다 해도 별도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다우 쪽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디파이가 요즘에 핫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체는 제3자의 계정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계정으로 보내면 사실은 이 제3자의 계정 자체가 그 사업 비즈니스 자체가 망하거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그게 탈취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게 보호를 못 받는 이제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핫하다 보니까 사실은 펀지 사기로도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디파이하고 펀지 사기에 이용되는 그 디파이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도 최근에 디파이를 표방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디파이 서비스들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라는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은 사실은 내 자산은 내 지갑 안에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계정에다가 내 자산을 송금하고 맡기는 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랑 직접적으로 상호작용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조금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상품이 바로 나오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사실은 은행원이 있고 안내를 받아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원래는 그 상품을 쓰는데 디파이는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원하는 금융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오류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 코드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제 내 자금이 누군가에게로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사실은 발생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디파이라는 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금융은 사실 넓게 보면 크립토 파이낸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도 디파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굉장히 많은 경계가 모호한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 자산이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 금융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래소라든지 제3자에게 넘어가서 그 사람이 뒷단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다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전에서 블록체인화 되었었던 어떤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다른 어떠한 생태계, 다른 어떠한 환경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어떤 마케팅 정면에서도 전과 후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각자의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우선 이제 아이콘 루프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이콘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비즈니스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마이아이디라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마이아이디 외에도 저희가 비즘이라는 그 방문 인증하고 방문 증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할 때 그런 이제 마이아이디나 비즘미를 통해서 내가 이 장소에 갔음을 이제 인증하고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원래 미더에도 좀 쓰려고 했는데 이제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특정이 이제 저희가 특정 초대자들을 이제 그 비즘미 시스템 통해서 이제 초대를 하면 이제 그 초대된 기록이 블록체인 다 남고, 그 초대받은 분들은 이제 저희 그 빌딩까지 바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추가적인 그 기타 인증 없이. 그걸 저희가 이제 마이아이디 솔루션이랑 연계해서 이제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 서비스나 탈중화된 서비스들은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코로나가 우리가 의도하거나 달가워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언택트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대면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DF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비대면으로도 금융 서비스나 다양한 기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커도 최근에 신규로 이제 디바이를 사용하거나 메이커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다양한 교육 자료라든지 이 프로덕트를 써볼 수 있는 홍보용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미드업 같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디바이를 알리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다 같이 커져가는 블록체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사태 다음에도 계속해서 교육적 자료와 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체인링크 자체는 특정 플랫폼들이나 아니면은 이 오라클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쓰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모든 시스템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모든 팀원들도 다 온라인으로 미팅을 진행을 하고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 이후로 이제 조금 회사들이 정책을 바꾸고 할 때 저희는 그런 타격감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잘 확실하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도 저희 상대 이제 오라클 솔루션이 필요한 회사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뭐 오라클 솔루션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은 뭐 여전히 필요가 없겠고,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 뭐 변화가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오프체인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최근에 오프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자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저희가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커져가는 거지, 이제 코로나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뭐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체인링크에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체인링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범위가 수치 데이터로 한정이 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거 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치 데이터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날씨도 그렇고 뭐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텍스트도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텍스트? 네, 지금 배터리 관련한 것도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다양한 스펙값도 네, 이렇게 그럼요.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네, 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일단 아이콘의 그 밑이
전달을 하면 베리파이어가 그 전달된 메시지가 맞는지 검증한다면 그 검증과 무엇을 검증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검증을 한다는 게 소스 체인이라고 하죠. 출발 메시지가 출발하는 체인에서 블록체인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그게 확정되었다는 데이터 증거를 가지고 우리들 그 데이터 일반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뭔가 데이터가 블록에 기록됐다는 증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마다 그걸 확정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PDFT 방식, 혹은 디포스 방식, 혹은 POW 계열인 이더리움 방식도 있고 비트코인 방식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POW 방식은 사실상 경쟁 구도라서 확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확정 대신에 보통 100블락의 컨퍼메이션 혹은 10블락의 컨퍼메이션을 이용해서 확정됐다고 간주하는 형태로 취급되는데요. 어쨌든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 증거 데이터를 반대쪽 스마트 컨트롤에서 해시라든지 시그너처, 증명, 서명이라고 합니다. 서명 데이터 등등을 전부 다 확인해서 이 데이터가 정말로 그 블록에 기록됐구나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베러파이하는 과정인데요. 그 확인되면 그 확인된 부분의 메시지를 센터에 던져줍니다. 센터한테 이런 증거 데이터가 있는데 맞아? 라고 물어보면 내가 확인해 보니까 맞아.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이거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BMC는 사실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 확인받은 메시지구나. 정말 걔가 보낸 메시지가 맞구나. 거기서 변제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부터 처리가 시작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BTP를 어디까지 실험해 보셨는지, 어디까지 테스트,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체인을 대상으로 테스트해봤는지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PBFT 계열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 POW 계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위험성이 커서 현재는 1단계는 적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더리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일단 제외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하기 조금 힘들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한참 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흔히들 이제 100블락 정도가 돼야 또 카산드라를 중에서 100블락 정도 돼야 컨퍼메이션이 되잖아요. 검증자들의 보트를 통해서 컨퍼메이션 되는데 그럼 100블락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100블락 곱하기 한 블락이 15분이 걸리죠. 흔히들 15분, 몇 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내가 전송하겠다고 트랜지션을 쏘고 나서 15분 뒤에 이제 확정됐어 라고 생각돼서 릴레이가 메시지가 전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메시지가 보내기 시작하면 15분 뒤에나 전송이 된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PBFT 계열이나 이런 투 블락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바로 컨퍼메이션이 일어나는 PBFT 계열이나 디포스 계열, 블록을 따라가면서 컨퍼메이션 해주는 디포스 계열 블록체인이 아니고는 사실상 연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대상으로 생각하는 코스모스 같이 PBFT 계열이나 EOS 같은 BFT 계열, 디포스 계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걸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랑 연결할 때는 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릴레이 역할을 같이 해주는데 만약에 지금 이더리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하면 그 릴레이어는 누가 운영하며 릴레이어를 운영하는 릴레이어 운영 주체의 이득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BTP 관련해서 경제 모델을 계속 설계를 하는 중이고 저희가 이제 아이콘 파운데이션에서 모든 걸 정하진 않고 다행히 이제 커뮤니티와 이제 모든 걸 협업해서 최종적으로는 확정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일단은 그 BTP 네트워크는 완전히 자유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누구나 이제 릴레이어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릴레이어를 한다고 해서 모든 릴레이어들이 다 이제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릴레이어가 배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효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릴레이어를 지금 이제 현재 경제 그 모델 설계 중인 그 이제 작업 중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릴레이어가 일정한 금액을 이제 그 아이콘에서 신뢰받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디파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을 디파짓하고 릴레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특정 릴레이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꼭 이제 그런 그 아이콘에서 신뢰하는 그 컨트랙트를 굳이 거치지 않고도 사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저희 아이콘 네트워크가 그 메시지의 그 전송을 보장을 해주진 않는다는 얘기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뭐 각자 협의된 당사자들이 있으면 이제 별도로 구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퍼블릭 블록체인 상황에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이제 아이콘에서 이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를 개발을 해서 디플로이 될 예정이고, 이거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다 같이 관리될 공용 컨트랙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트에 등록이 된 레이어는 이제 특별히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좀 구현을 드리자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고 별도의 네트워크 운영자도 존재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메인 라우팅 시스템을 하나 운영을 할 텐데, 이건 원오브 이그젠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코드를 검증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사모함에 말씀하신 방식 운영될 거고, 그거와 별개로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아이콘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업을 하겠어 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거에 대해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 기본 가정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는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데이터의 커넥트가 가치가 있냐, 이런 가치입니다. 두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치가 있을 때 유효하죠. 근데 그게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유효하지 않은 거고, 저희는 지금 단계는 연결을 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 레이턴시, 활용성,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좀 아직 어떻게 보면 킬러 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양쪽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합의가 됐을 때 퍼블릭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서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 운용하는 상태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수수료조차도 운영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안 해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고, 그 가치가 있다면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을 거고, 또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챙기거나 경쟁을 이루어 나가겠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이콘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아이콘의 BTP 모델이 약간 로터리 방식으로 뭔가 아이콘 넥서스, 아이콘 리퍼블릭이라는 블록체인이 있고, 그 다른 커뮤니티의 그 시랩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가 있어서 개인들이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릴레이어 방식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방향을 어떻게 왜 변경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코스모스가 이런 비슷한 릴레이어 방식으로 지금 로컬빌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의 차별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거기는 개념도예요. C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커뮤니티 랩이라고 레프레젠테이티브라고 적혀있죠. 사실 C랩이 저희가 말하는 릴레이 운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릴레이 운영을 하려면 노드가 필요하죠. 양쪽 블록체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럼 그걸 운용 안 하고 남의 걸 훔쳐 쓴다. 그럼 그걸 다운되면 내가 그 서비스 멈추죠. 보통 그렇게 운영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노드를 운영하고 그 노드를 중간에 두고 릴레이를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게이트웨이 하는 그 설치하는 게 저희는 가장 좋은 운영 방법이다. 그래서 C랩이 커뮤니티 레프레젠테이티브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 거고, 그게 그냥 지금 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릴레이라는 걸 중간에 두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그 C랩 릴레이 좌우로 노드가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를 붙여서 C랩이라고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변한 거라기보다는 구체화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했던 코스모스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코스모스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둘 다 서로 네트워크 체인에 프로밍을 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디테일, 구현 디테일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콘트랙을 사용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거고, 코스모스는 별도의 구조를 제공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는 스마트 콘트랙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콘트랙을 지원하는 어떤 블록체인에서도 가능하다
정도의 확장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체인링크 쪽에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체인링크를 통해서 웹배 정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 발표를 들었을 적에는 이더리움과 달러의 뭐 가격 정보나 그 날씨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무슨 이더리움 무슨 DM을 만들고 싶은데 그 DM이 지금 종로에 날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체인링크를 통해서. 그럼 저희랑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만약에 뭐 이더리움 DM이시든지 뭐 아이폰 DM이시든지 상관없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기술적인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제 저희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면 돼요. 저희가 데이터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최종적으로는 체인링크 팀이 빠지는 걸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런 형태면 네, 지금은 일단은 이런 형태고 이제 저희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계속 코어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보안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수익은 그럼 어떻게 창출하시나요?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가격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서 링크를 보상으로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뭐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원해요라고 하면 그 보험회사가 밸리데이터들한테 지급을 하는 형태고, 저희 체인링크는 현재는 저희 오라클 솔루션을 쓴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체인링크 자체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사실관계가 복잡한 게 저희가 회사가 체인링크가 아니라 회사명은 스마트 컨트랙트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체인링크는 그냥 프로덕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IT 컨설팅 회사에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고 체인링크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으로 이윤을 못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왜냐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장 선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네트워크 효과를 무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현재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이제 시장 선점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비용을 받던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프로덕트 개발한 걸로 이용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타겟되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나요? 경쟁할 수 있는. 저희 경쟁회사요? 네. 저희 경쟁회사는 사실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신생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회사들은 거의 이제 없고 저희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스위프트라든지 아니면 오라클 데이터 회사라든지 이제 일단 시장 선점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막 생겨나는 오라클 솔루션 회사들이랑 그렇게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나중에. 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차라리 따로 저랑 질문하시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질문. 네, 그러면. 네, 일단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가는 관계로 이제 한두 분만 질문 더 받고 오늘 리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이제 이렇게 체인링크나 메이커다운 아이콘이랑 이렇게 같이 소통하시는 게 많이 없으시니까 편하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할게요. 아까 오늘 BTP 설명해 주셨으니까 인터체인 관련됐는데 처음에는 인터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잇는 기술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암호화폐 초기에는 그게 가능하냐라는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코스모스도 그렇고 폴카닷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언급하는 건 우리는 다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어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콘만의 장점이라든지 아이콘만의 특징이 그
인터체인 면에서 아이콘만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으면 하나 정도만 간략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차이점이 있냐고 보시면 솔직히 폴카닷은 연결이 아니라 기록만 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네, 그런 거고요. 코스모스와 저희가 굉장히 비슷한 대신 저희는 조금 더 확장성이 높은 구조를 지향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현재 제대로 뭐 하겠다는 것만 돼 있지 아무도 지금 실제 러닝하는 게 없는데, 저희는 이제 조만간 아이폰 2가 나오게 되면 그런 그 아마 실제 테스트는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코스모스도 지금은 실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져 있고 구성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메인넷에다가 직접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차이가 있거든요. 폴카닷도 지금 운영은 되고 있긴 한데, 데이터의 체인이 다른 체인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그걸로 갖고 그걸 구할 수 있냐고, 진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보면 커뮤니케이션 헤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처럼 그렇게 쓸 수 있냐라고 관점을 보면 그렇지는 않죠.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원래 주창했던 하이퍼 커넥션 원들은 하이퍼 커넥터 원들이 맞는 그냥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점은 거기고, 폴카닷은 모든 블록체인의 데이터 다 기록하는 게 폴카닷이고, 코스모스가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조금 첨언드리면, 일단은 저 이제 BTP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파이널리티가 보장되는 모든 블록체인은 이제 무조건 연결할 수 있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이제 뭐 PBF 기반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이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코스모스랑 틀린 점은 이제 아까 뭐 문빈님께서 당연히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모스는 이제 SDK 기반이어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뭐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그 특정 이제 애플리케이션 DF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SDK 기반으로 이제 어떤 그 블록체인을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블록체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하기만 하면 이제 실제로 다 연결할 수 있고, 실제로도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하지 않아도 이제 불완전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방향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훨씬 조금 유연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있고 또 이제 더 확장성이 뛰어나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BTP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금 그 아이콘 블로그 포스트로 다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마이크? 네. 제이니크의 질문드리는데요. 그 외부 데이터를 그 원체인으로 가져올 때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쟁 노드들이 그 정확성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는 이제 그 페널티도 주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 경쟁 노드들의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만큼 많지 않으면은 서로 그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통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보하시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드 또는 밸리데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무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뭐 제약하고 있는 숫자는 없고요. 지금 이제 밸리데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노드들은 100개, 한 120개 정도? 네, 100개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의 분야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노드의 수가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면, 지금 그 100개가 넘는 거는 전체로 넣을 수 있는 네, 우선은 디파이를 예로 들면 50개 이상이 되고요. 그 날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4개 정도가 다인데, 이거는 왜냐면 날씨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API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 날씨 데이터에 해당하는 노드들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드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메이크다운 질문드리면, 평범한 질문인데, 세이빙 레이시 제로면 거기에 세이브할 인센티브가 뭐죠?
사실 현재로서는 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하겠죠. 그런데 이 세이빙스 레이시 0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계속 거버넌스에서 계속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커 프로토콜의 금리, 대출 수수료든 아니면 예금 이자든 모든 비율은 이제 거버넌스가 매주 또 매달 결정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이를 이제 시중에 풀린 다이를 사람들이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자면 시중의 다이가 1달러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1달러보다 비쌉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다이를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DSR 다이 이제 예치 보상이 현재처럼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중에 풀린 다이가 1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는 현재처럼 계속 이제 어떤 예치 보상이 유지가 되는데 1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패깅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사서 예치를 하는 경향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거버넌스가 더 높은 이율의 어떤 DSR 다이예치 보상을 이제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은 다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을 해서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이제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건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안 나는데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판정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일 민업 이제 많은 질문해 주셨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이제 개별적으로 또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민업